공부와 관련돼서 아이가 느끼는 진짜 다양한 정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의 성향마다 또 다르거든요. 네. 보면 알아요. 어떤 애는 좀 묻어내서 정서적인 욕구나 독립의 욕구든 어떤 친밀감의 욕구든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막 원하는 것도 많은 것 같지 않고 이런 묻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쉽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죠. 항상 공부할 때 엄마가 옆에 있길 바라고 그렇다고 옆에 있긴 바라지만 간섭하면 싫고 잔소리한다고 또 화내고 네.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시킨다고 또 화내고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죠. 보통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아이들과 부딪히는 게 많은데 네. 이게 다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다. 갈등을 잘 다뤄야 되는 건데 갈등이라는 건 이면에 감정의 기류가 있는 거다. 부모의 감정 기류도 있고 아이의 감정 기류도 있는데 막 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그거를 같이 해줘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네. 대화법 보면은 뭐 많이 있죠. 근데 대화라는 거는 스킬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게 대화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하게 할 거냐. 내가 설득해서 아이를 숙제를 하게 하는 대화법. 그쵸. 설득의 방법. 설득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설득은 강압적으로 해서 설득될 수도 있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아이를 설득할까요?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아이들은 논리력이 부모보다 딸려요. 네. 근데 부모는 논리력이 아이보다 좋아요.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논리력으로 아이를 설득해서 아이가 만약에 설득 당해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요. 네. 근데 아이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생겨요. 이게 대등한 싸움이 아닌 거 알아요. 이게 나중에 쌓이다가 극단으로 가요. 어떤 극단이 있냐면은 사춘기 때 터지는 게 이제 반항으로 터지거나 안 해.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것과 반대쪽으로 막 가거나 아니면 아예 복종. 네. 아예 복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요. 아예 복종. 아니, 아이가 이제 갈등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부모는 억압하고 내가 말 안 들었다가는 더 큰 불이익이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갈등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복종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 마음을 비워요. 네. 나는 없다. 나는 없고 내 자아는 없고 내 감정도 없고 무감정. 무감정의 무자로 하는 대로 공부는 해요. 그러면은 성과는 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터지는 사람들을 진료실에서 봐요. 대학 잘 가놓고 휴학하고 자퇴하고 또는 직장 잘 가놓고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그 떠난다는 게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뒤늦게 사춘기가 와요. 20대, 30대, 심지어 40대. 스카이캐슬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서울의대 간 애가 그쵸. 갑자기 이제 그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제로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최악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항상 이 두 개의 큰 그림. 내가 너무 아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건 아닌가? 너무 아이의 친밀감의 욕구를 무너뜨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아이를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항상 아이의 편에 있어야 되고 하지만 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 통제하면 안 되고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네. 근데 너무 어려운데 제가 최소한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서 같이 읽기만 해라. 그게 이제 대화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딱 두 네. 개예요. 네. 마법의 대화.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근데 그랬구나는 이제 좀 약간 방송용 언어일 수도 있고 네. 자기의 스타일이 있죠. 그랬어?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조금 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도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부모가 되면은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뭔가 흠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나의 실패담을 얘기하는 게 되게 꺼려지는데 네. 그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열려요.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수학 숙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게임 먼저 하고 할래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그쵸. 이렇게요? 그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네네. 근데 쑥 가도 돼요. 오. 게임 하고 싶구나. 얼마큼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게임 먼저 해야 돼요? 숙제 먼저 해야 돼요?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는 아이마다 다르고 부모의 가치관마다 다르고 결과만 되면 돼요. 근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시행착오를 좀 해도 돼요.
아이가 해봐야 돼요. 게임 먼저 하면은 분명히 게임의 시간이 늘어날 거고 네. 게임하고 나면 게임하느라 지쳐서 숙제를 못 할 거고 네. 그럼 숙제하는 시간 더 늘어날 거고 네. 그럼 내일 빵꾸가 나요. 네. 그거를 아이가 경험해봐야지 부모는 설득하면 안 돼. 그때 또 네. 거봐 너 게임 먼저 때는 안 되지 공부 먼저 해 이게 설득이 아니라 아니라 이제 비난이죠. 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설득은 최대한 뒤로 밀어야 되고 사실 네. 안 해도 돼요. 아이가 생각보다 다 알아요. 그 순간에 아이와 함께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공유해줘야 돼요. 네. 자기도 좌절감이 들어요. 아 내가 게임 먼저 하고 숙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네. 그거를 같이 읽어줘야 돼요. 해봤더니 어때? 그래서 어때? 이 감정을 묻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생각에 좀 익숙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 네네.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그 이면에 감정이 좀 나와요. 어때? 그러면은 아이가 내일 숙제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이에요. 네. 미리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생각. 네. 선생님이 조금 무서운 표정으로 조금 세게 말하는데 무서워. 이런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는 우리처럼 감정과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다. 학원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있고 내가 친한 아이보다 거기서 테스트 봤었을 때 조금 못 보면 아이는 또 질투도 느끼고 창피함도 느끼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무지 많아요. 이거를 부모가 같이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그거 해주다 보면 아이가 너무 그런 상상만 하고 그런 감정만 들고 막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있어요. 이미 마음에 있는 거를 같이 읽어주고 같이 하면은 이게 해결이 돼요. 그게 바로 감정의 해소고 감정의 조절이고 감정은 이거를 같이 읽혔을 때 해소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터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수년에 걸쳐서 자리 잡아요. 한 방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갈수록 계속 해주는 게 부모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공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됐었을 때 자아가 점점 강해져요. 그게 탄탄해졌었을 때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내적 동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뭔가 유대감이 있고 그랬을 때 진짜 내적 동기가 생기고 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사춘기 이후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밑에서 쫙 몇 년간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공부 정서라고 그냥 지금 일컫는 거죠.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춘기 때 공부에 집중 못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고립되면 안 돼요. 아이는 항상 부모한테 얘기하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부모한테 얘기하고 싶은 네네. 마음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거기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그러려면은 그 전에부터 공부 시기부터 뭐 매 순간에 정서적인 경험을 같이 해줘야죠. 판단하지 말고. 그거를 하려면은 내 시야가 결과 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흐름 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부모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마법의 단어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어땠어?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팁으로는 끝까지 가보기.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시나리오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무궁무진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나중에 심지어는 애들은 다 시험 잘 보고 나만 못 보고 그러다가 여기서 밑에 반에 갈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가 생각보다 미래까지 가요. 근데 아이가 일부러라도 그냥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냥 빵점 맞아도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게 100% 진심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도 자기가 아무리 뭐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난 아무 생각 없어. 난 막 살 거야. 나는 그냥 놀면서 평생 살 거야. 뭐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뭐 건물주니까. 빵점 좋아, 돈 좋아. 돈 좋아 이런 건데 그렇게 살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라고 말은 하지만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거는 내가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하라 그러니까 반항심에 나 안 해라고 하는 그 뉘앙스거든요. 역시 똑같아요. 그렇구나. 우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사실은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을 인정해주면 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조금 있다가든 안 했더니 어때? 또 물어봐야죠. 네. 그랬더니 좋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재미없어. 좀 걱정돼. 이거는
이미 친해야지 할 수 있는 대화예요. 그래서 공부할 타이밍에 이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 때부터 해야죠. 네. 평상시에 자기의 감정의 흐름을 부모가 옆에서 같이 가주는 거를 빠르면 빠를수록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육아의 기본이고 교육에도 그게 기본이고 그게 됐었을 때 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부모도 그 두 쪽을 다 같이 봐줄 수가 있고 네. 이거를 같이 해주는 게 정서적으로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말로 해야 되는 거라서 마법의 대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죠. 네. 예, 열린 태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흔한 팁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완벽주의가 심하고 뭔가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많은 아이일수록 잘하고 싶어서 더 안 해요. 네. 이게 회피예요. 뭔가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막상 시작하면 안 풀리는 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못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와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팁으로 한 문제만 풀자. 그냥 한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책상에만 앉자. 안 해도 돼. 아이의 이 부담감을 좀 내려줘야 돼요. 진짜? 진짜 하나만 해도 돼? 하나만 해. 그러면 아이가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만 풀고 안 하기도 하지만 네. 풀다 보니까 풀려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시작하니까 풀리고 푸니까 풀리니까 또 긍정적인 마음 들고 자신감 생기니까 하나 더 풀고 그러다가 몇 문제를 더 풀고 그러다가 또 자존감을 맛보고 이거 막혔어 모르겠어 알려줄까 아니면 생각해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중개해주면서 겉에 있는 풀리고 안 풀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감정 풀렸을 때의 감정 안 풀렸을 때의 감정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주는 아이가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 때도 있고 한 번은 모를 수도 있어. 한 번 더 해줄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 옵션을 주면서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같이 옆에서 공유해주는 나의 편 느낌을 계속 주고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주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렵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할수록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중고등학교 때 성인 때 터져서 오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것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고 마법의 단어 2개 이렇게 해서 장착해서 가시는데 분명히 하다가 화가 확 치밀어 오르실 그쵸. 테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분조차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 아내랑 바톤 터치를 네. 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했어.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화가 확 났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살짝 바꿔보고 근데 만약에 옆에 누군가 없죠. 없어요. 그때 화를 확 내기보다는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을까요? 네, 당연히 좋고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네. 저도 안 되듯이 네. 안 되거든요. 네. 안 되는 이유는 감정 때문인 거 다 알아요. 네. 사람은 머리 따로 감정 따로라서 부모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머리로는 이런 전략을 아무리 짜고 뭐 대화법을 익히고 들어줘야지 이면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옆에 있어줘야지 해도 네. 막상 옆에 있으면 올라와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라올 때도 있고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안 올라올 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이 올라온 걸 우선 조절해야 돼요. 물리적인 거리를 두면 심리적인 거리가 좀 두어지는 전환 효과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바톤 터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막 화내고 있으면 저는 이제 천사가 돼서 살아요. 그쵸. 좀 회복한 사람이 와서. 예. 그게 너무 좋지만 어.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많죠. 경우에,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저도 당연히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우선은 그 자리를 좀 나오면 좋아요. 진솔함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한테 내가 진솔했다가는 흠잡힐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꺼려 하는데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도 다 알아요. 네, 그쵸. 화가 났고 참고 이미 있다. 알아. 내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아이는 정서가 그때 작동해요. 네. 화를 내지 않아도 지금 이 엄마의 단계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더 센 게 올 거라는 걸 그쵸, 알아서 그쵸. 이미 네. 부정적인 일쪽 정서가 이미 활성화가 네. 되고 네, 네. 있는 거라서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마음이 힘들어서 좀 쉬다 올게. 이따가 다시 보자. 이 얘기만 하고 깔끔하게. 이따가 와서 또 하면 돼요. 또 이따 보면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져요. 거짓말처럼. 예. 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나의 감정을 해소할 거냐. 어떤 사람은 막 카톡으로 내 믿는 사람한테 막 이런 수다 떠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음악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회복된 다음에 해야죠.
이거를 시간 아깝다고 뭔가 당장 지금 숙제 시켜야 된다고 붙들고 늘어져 있는다고 한들 악순환만 돼요. 다들 아시듯이. 네, 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아이의 감정을 못 헤아려요, 절대로. 그렇죠. 예. 척은 할 수 있죠. 그랬구나. 단어 2개 돌려막기. 예, 돌려막기. 그랬구나. 어때? 그거는 전혀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부모도 사람이고 감정적인 네. 존재라서 대화라는 거는 비언어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해야 돼요. 예. 절대로 좌절할 필요 없고 아이마다 다르고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애가 있고 조금 더 어렵게 되는 애가 있고 하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거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나중에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이 힘겨루게 하는 갈등의 시기가 너무 필수적이고 자기 발달상 필요해요. 그 과정을 잘 거쳐야지 자아가 견고해지거든요. 근데 견고해지지 않은 채 성인이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힘들지만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응원을 받고 싶고요. 네네. 힘들어요. 네.